네, 저는 다음으로 제가 도시계획이라는 분야를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수업 자체가 제가 제공받은 수업은 조경학 수업, 행정학 수업이었고, 행정학 중에서도 뭐 도시행정이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수업이 너무 한정적이고 학부 수준이라서 되게 깊이가 얕잖아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당위에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워낙 도서관에 있는 거를 사랑하는 아이였어서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항상 머무는 코너, 제가 책을 빌리는 코너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번 때부터 800번 때까지 서지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명면 도서관에 가도, 율점 도서관에 가도 항상 특정 그 면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특정 면 한 몇 개 이렇게 그 수많은 책장 중에서 한 대여섯 개의 책장에서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장난 아니고 그 책들을 전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슨 책이 있는지는 다 알 것 같아요. 그 알라딘에서 만약 지금 율전 디도에 있는 도시계획 관련 책 다 뽑아봐 하면 제가 알라딘에서 검색해서 리스트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거의 한 진짜 3, 4년 동안 그 앞에 있었으니까. 저는 항상, 어, 이 사회과학 300번대 파트에서 이 연구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사회, 법, 행정, 정책, 이쪽 분야의 책들을 보면 구체화되지 않은 연구 질문이 머릿속에 뭐 뭉게뭉게 피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되게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 때문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단계예요, 이 지점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책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은은하게 남았던 이 좀 추상적이었던 감정들이 공간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전공 분야인 뭐 환경, 도시, 조경, 건축 이쪽 분야의 책들인데요. 이 분야의 책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디자인에 관련된 책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디자인 외적인 책들도 되게 많아서 저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것들 좋아했던 것 같고, 뭐좀 질문들을 조금 한층 좀 구조화된 질문을 제가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문제가 공간으로 번역되게 됩니다. 질문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단단함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는 바로 도구 습득 단계입니다. 이 도구 습득 단계라는 거는 뭐 통계학이라든지 방법론, 그리고 음, 좀 기술적인 부분, 데이터 처리, 그리고 뭐 GIS라든지 매핑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내가 그래서 문제의식이 뭐 많고 거대하고 또 공간적으로도 이런 문제의식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쏘아 올릴 수 있을까? 이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뭐 해결해야 하는 문제, 뭔가 좀 고착화된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여주지? 그리고 누군가가, 예나 학생, 예나 씨,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당신이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이 돌려봐도 이 결과가 나와요. 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익힘으로써 저는 연구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사회과학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내 중심이 없이는 빨리 소진되겠구나. 내가 INFP로서 되게 사람들 말에 쉽게 휘둘리고 막 소심하고 마음도 감수성도 너무 높고 막 어리둥절한 상황인데 이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졸업을 하는 걸까? 어떻게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지? 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결국에 내 색을 잃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나만의 색깔을 가진 연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특히 도시계획,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에는 화려하지만 속빈 담론은 진짜 현타와요. 대학원 제 때려치고 싶다고 느낀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하는 이야기들은 다 약간 속이 비어 있어요. 정말 뭔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느낌? 저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도서관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문제의식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그걸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측정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서 증명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3단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리고 감정과 감수성 다루는 측면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저한테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타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고통에 대한 흡수력, 감수성도 높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뭔가 기대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와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 고통을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너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물론 저 개인적인 뭔가 가정사의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그런 걸 외면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든 이슈에 너무, 어,
저를 녹여버리면 제가 결국에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경계를 세워야 되는데 그 경계가 둔해지는 방식으로 경계를 세울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둔해지면 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이런 감정과 엄청 풍부한 그 감수성이 정말 저를 빛내주는 큰 자산임과 동시에 저를 죽이는 뭐 자해 도구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되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되게 문제의식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의식은 저의 가치 판단,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뭔가 시대로부터 주입받은 어떤 규범성의 가치? 그런 것, 즉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어떤 가치들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규범적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톤으로 서술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그런 글을 쓰는 게 뭔가 너무 제 숨 쉬는 것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논문 아카데믹한 문체로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를 죽이는 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연구 질문에 관심이 있냐, 자꾸 연구 질문 하는데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질문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 정책은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강화하는가. 왜냐하면 도시 정책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화할 수도 있구나. 근데 강화한다면 그 효과는 뭔가 랜덤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인구 집단에 특정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에 구조적으로 집중되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은 게 뭔가 제가 학계에서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 질문을 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도 저는 되게 삶의 힘을 얻고요. 삶의 의지가 생기고, 내가 이런 질문을 어, 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정말 설레고 흥분되고, 개인적으로 석사과정 때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단편적으로 답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만약에 박사를 진학하게 되면 저는 후자의 패턴을 이런 폭염 사회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폭염 사회 같이 정말 그냥 제 자신을 갈아 넣어서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어요. 이런 제가 관심 있는 특정 현상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밝히는 그런 그냥 제 인생으로서 답하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C 교수님, 조경학과 C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처럼 그런 책을 이 세상에 던지고 싶다라는 목표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 관심사는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가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그 베이스가 조경이다 보니까 녹지 공간의 혜택이 정말 많잖아요. 녹지 공간의 편익이 정말 많잖아요. 막 녹지 공간 옆에 살면 부동산 집값 오르고 뭐 건강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진짜 여러 가지 편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편익들이 소수에게 집중되는가 아니면 다수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가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이 가장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게 좀 환경 정의 누군가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데 누군가는 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가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특정 누군가에게 환경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우리 제도의 허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도 관심이 있고 만약 관련된 제 연구가 나오면 또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